네, 진천하면 또 붕어찜이 제일이죠. 아, 그래요? 붕어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붕어를 다려 먹는다는 건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 네. 붕어는 그런 위를 보호해준다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이제 쓰이던 그런 뭐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천에서 붕어찜을 먹게 된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옛날에 1980년도에 중부 고속도로가 개통될 시점에 인부들이 이제 되게 힘드시잖아요. 힘들어서. 일할 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좀 보양식을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그게 이제 실제로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평 저수지 인근으로 해서는요, 붕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1년에 한 번 붕어찜 축제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와. 붕어찜은 어떤 맛이에요? 붕어가 어디서 나요? 민물 생선이잖아요. 냄새 안 나요?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걱정스러워, 나 붕어찜. 초평 저수지에서 나는 붕어찜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천 붕어찜은 시래기를 이용해서 그 민물 고기의 특유의 흙냄새를 잡았어요. 그리고 양념이 이제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그런 비릿한 냄새라던가 아니면 흙냄새라던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잡게 됩니다. 먹을 때 저도 비린 거 되게 못 먹거든요. 먹을 때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굉장히 실제로.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붕어가 워낙에 잔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먹을 때 굉장히 살을 잘 발라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살을 잘 발라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안에 잔가시가 있기 때문에 혀로 잘 가시들을 빼면서 잘 발라가면서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요. 아, 나는 가시 걸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막 맛있게 붕어찜 먹다가 아 맛있다. 그렇지. 요령이 있어요. 가시를 잘 바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붕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붕어 등줄기에서부터 살을 떠가지고 이제 올려내듯이 드러내듯이 살짝 뜨면 돼요. 등줄기에 있는 살부터 젓가락으로 살짝 뜨면 그대로 살이 올라오는데요. 그 Y 가시만 딱 남겨놓고 살만 발라줘요. 그렇더라도 우걱우걱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잘 발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음미하면서. 네,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어쩐지 먹는 얘기고 뭔가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뭔가요? 붕어찜이 시래기랑 붕어찜 먹을 때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건. 일단 맛있게 먹는 방법. 진천 붕어찜 뭐로 유명하다 그랬죠? 시래기 붕어찜으로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긴 이제 뭐 시래기라도 먼저 좀 붕어찜 어려우면 시래기라도. 붕어 살을 잘 발라낸 다음에 국물에 푹 적셔가지고 한 입 먹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살을 발라서 시래기를 위에 올려서 같이 또 한 젓가락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먹은 다음, 붕어를 다 먹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수제비인가요? 아니요. 뭔가 양념에 남은 양념. 그치. 남은 양념에다가 볶아서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흥분했어. 그죠? 그렇게 살짝. 그러면 바삭바삭한 그런 맛이 마무리까지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타 매체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뤘던 그런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맛있게 붕어찜 먹고 그 바로 앞에 초평 저수지가 있어요. 이 초평 저수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런 충청북도에서도 굉장히 낚시꾼들이 사랑하는 그런 낚시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네, 크고 호수가 되게 넓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호수가 굉장히 넓으니까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셔서 뭐 길만 바로 건너시면 바로 이제 저수지가 있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천하면 진천 오일장이 또 유명하거든요. 이 충청북도에 3대 오일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진천장이 크다고 합니다. 뭐가 유명한가요? 진천 장터로 유명한 거죠? 장터. 그래서 또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계속 먹어야죠.
장터 가면 꼭 먹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국밥? 국밥! 그렇죠. 빙고! 그래서 장터국밥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흥분하셨어요 지금. 반드시. 반드시.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딜 가면 반드시 이걸 먹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장터에 가면 장터국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장터국밥은 뭐가 장터국밥일까요? 장터국밥 아시는 분? 장터국밥? 고기랑 밥이랑 이렇게 먹어요. 말아져 있고 맞아요. 그런. 그쵸? 내장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먹는 건 순댓국이에요, 사실은. 아. 순댓국. 진천 5일장은요, 5일과 10일에 매월 열리고요. 그 진천 5일장은 5일장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공터가 크게 있어요. 네, 그 상설 시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안에 5일장이 열립니다. 시장 안에 시장. 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열리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이라고 5일장이라고 검색해서 갔는데 전통시장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공터가 마련이 돼 있고 거기가 바로 5일장 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직접 손으로 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오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보는 재미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장터의 품목 자체가 굉장히 새롭거나 쇼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또 시골 장터의 뭐 이런 좀 풋풋함? 또 푸근함?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장터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장터 국밥은 그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게로 마련된 곳은 아니고요. 천막이 쳐 있어요. 이 장터 국밥이니까 이제 매월 장이 서면 그렇게 이제 같이 그 포장마차도 같이 서는 거죠. 이제 몇 개의 포장마차가 있는데 피읍식당, 피읍순대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기 있는 곳으로 가서 먹어봤는데요. 실제로 순댓국을 팔고요. 장터 국밥 주세요. 그러면 순댓국이 나와요. 선지국밥 주세요라고 해야 선지국밥이 나와요. 선지도 있고 순대도 있고 다른 뭐 내장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말아져 있는 뭐 우리가 아는 순댓국이고요. 근데 순댓국보다 선지국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선지국밥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장터국밥 이들의 장터국밥은 기본적으로 순댓국이 나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원하는 취향껏 맛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여기에서 하나 더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막창순대입니다. 막창순대? 그렇죠. 막창순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따로 먹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막창순대 막창순대가. 그렇죠. 사실 막창순대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막창순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북에서 온 순대예요. 그래서 가게 이름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 듣는 순간. 네, 듣는 순간 딱 약간 감이. 나 알았어.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실제 이북에서 온 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북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순대 하면 우리는 어디가 유명하죠? 아바이 순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제 아바이 순대와 막창 순대, 이북 순대가 어떻게 맛이 다른지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